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되기가 쉽다, 어렵다. 공무원의 장점, 단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공무원 되기가 쉽다. 다른 시험들을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 대학 시험을 보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무원 9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란 게 사실상 필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합격이나 마찬가지예요. 면접은 크게 뭐 중요성은 있지만 뭐 면접에서 뭐 떨어지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통과 수준이죠. 그래서 필기 점수만 높게 돼서 상대 평가에서 내가 등수 안에만 들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9급 같은 경우는 5과목을 보죠. 지금 현재 국가직 지방직 5과목인데 뭐 흔히 얘기하는 국어, 영어, 한국사 고등학교 때 배웠죠. 대학교 가서 배우신 분도 있을 테고, 뭐 대학교 안 다니신 분도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뭐 좀 한 번은 우리나라 학교를 나왔다면 한 번은 뭐 접했을 과목이고, 나머지 이제 전공 2과목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누구도 사실은 손대지 못했던 그런 과목이에요. 물론 이제 기술직렬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기술직렬은 뭐 공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 이거 뭐 공부하신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다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죠. 대부분 다 노베이스야. 노베이스란 말 많이 들었을 텐데, 대부분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공부란 게. 다만 이제 좀 공부를 했던 분들, 하다가 왜 중간에 딴 거 하고 이런 분들 빼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스타트하는 시작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잖아. 그리고 이게 시험 얘기했지만 필기 시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필기 시험 공부만 하면 사실 다른 건 별로 상관할 게 없어요. 물론 또 뭐 가산점이 있고 뭐 있긴 한데, 대부분은 가산점, 기술직렬 빼고는 뭐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안 써도 일단은 점수만 잘 받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합격선이 100점을 넘는 경우는 없어요. 가령 가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100점을 넘어가야 돼요. 100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수준이 완전히 뭐 맨 위에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쉽잖아. 공부만 하면 된대잖아. 아니 이게 뭐 다른 거는 뭐 가령 이제 9급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영어 토익 점수 만점에 가깝게 받고, 뭐 해외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이게 일반적인 뭐 우리가 기업체 들어갈 때 그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새 출발할 때 가장 좋다. 새 출발할 때 가장 좋다.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 정도 됐어요. 회사 다니다가 진짜 회사 못 다니겠다, 너무 힘들다. 뭔가 좀 안정적인 직장, 특히 이제 뭐 급여가 밀린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회사가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나가라 그러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럼 뭐 하지? 다른 데 이직할까 하다가 공무원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뭐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거 없어, 어쩔 수 없어. 시험 공부는 똑같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이 실제로 만 58세도 합격했습니다. 그 정도로 뭐 나이에 대한 차별은 일단 없고 시험만 잘 보면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3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뒀어, 아니면 뭐 정리해고 됐어,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접근하기는 편합니다. 예전에 했던 공부들이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어쨌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접해본 과목들이니까 크게 반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사 자격증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반감이 있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어떻게 공부하지? 막 이럴 수 있는데 간단하단 말이에요. 5과목. 이게 최대한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루 10시간 1년 정도만, 누구 길게 하라는 소리도 안 하잖아. 1년. 하루 10시간 1년만 하면 사실상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공무원 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잖아 하는데, 최근 들어 경쟁률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쟁률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경쟁자는 별로 없습니다. 경쟁자는 별로 없어. 경쟁률만 높아. 왜? 원서 접수를 한 게 경쟁률이에요. 원서 접수는 아까 위에서처럼 20대든 30대든 40대든 뭐 회사 잘리신 분이든 누구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분도 많아요. 와서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시험 보시는 분 많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경쟁,
제가 생각할 때는 3대1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뚫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게 쉽지 않고 요게 쉽지 않아요. 쉬운 건 아니야. 그렇지만 어마어마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루 10시간 1년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힘듭니다. 하기 싫잖아. 첫 번째 하기 싫어.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시험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우리 필기 왜 필요하지?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왜 하지?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면 어차피 상관없어. 이 과목들 전부 다. 근데 요거를 참고 견디면 합격하는데 참고 못 견딥니다. 특히 이제 내가 모르는 과목도 공부할 때는 머리가 하얗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나중에 합격하실 때쯤 되면 1년이 거의 마무리될 쯤 되면 이거 내가 옛날에 왜 몰랐지? 이럴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 쭉 이어가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단 말이야. 하다가 중간에 했다 안 했다 기복이 좀 심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요. 무늬만 공시됩니다. 무늬만 공시돼. 본인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외부 요인도 상당합니다. 뭐 연인 관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야 직장 그만두고 왜 공무원 하려고 그래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멘탈 잘 관리해야 되는데 멘탈 관리가 어려운 거지.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가서 합격합니다.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체력, 멘탈. 가장 큰 건 이제 공부죠, 공부.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공부예요. 공부가 대단히 어려운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암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암기가 굉장히 많아요.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 그러면 단답형으로 따다다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많은 지식들을 일단 머리에 넣고 거기서 빨리빨리 빼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학습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반복학습. 외우려고. 그래서 암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암기 양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면 시험 못 보는 거야. 특히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 중에 암기는 싫어. 난 뭐든지 다 이해할래. 하시는데 이해가 쉽지 않아요. 이해를 할 게 없어 사실은. 한국사를 뭐 이해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뭐 서술형 시험이나 이럴 때 써먹는 거지. 이것은 하면 그냥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거부감 느끼고 잘 합격 못합니다. 소위 공부 잘했다는 분들 싫거든 이렇게 공부하기가. 그렇게 공부 안 했거든. 그래서 공부 방법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생소한 거죠. 이렇게 암기만 하는 시험을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 자, 그럼 왜 공무원 되려고 하냐? 가장 이게 핵심적인 얘기죠. 공무원 왜 되려고 합니까? 안정적. 지금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봤을 때 회사에서 안 잘리고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안 잘려. 그게 가장 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령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는 분은 다니세요. 근데 대기업을 내가 갈 수 있다. 처음에 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난 공무원 된다. 그러지 말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중에 시험 보면 돼. 공무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점 중에 20대, 30대, 40대 다 시험만 보면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니다가 잘려. 주로 잘리는 거 있죠. 아니면 자기가 그만둬. 에이 못 다니겠네. 한 1년 놀아요. 그러면 연봉이 대기업은 4천, 5천 뭐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4천만 날라가는 거야. 기회비용이 날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안 잘리니까 일단 계속 받긴 받아요. 조금 받지만 계속 받아. 이게 안정적인 거야. 그다음 뭐 휴직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휴직, 뭐 육아휴직 이런 거 눈치 안 보고 잘 쓸 수 있어요. 가장 뭐 고용 정책 중에 가장 뭐 우선시 적용되는 데 공무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휴직 같은 거, 질병휴직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군대 가는 것도 휴직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연가 이제 월차라 그러죠,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공무원은 연가라 그러는데 연가도 그렇게 눈치 많이 안 봅니다. 자기가 쓸 때 딱딱 써요. 연휴 같을 때 그럴 때 붙여 쓸 수 있고. 물론 이제 사실 모든 직업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급여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밀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올라요. 왜냐면 호봉이라는 게 올라가거든. 호봉이라는 게. 호봉제예요. 공무원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급여가 오릅니다. 거기에 호봉이 올라가니까 급여가 오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돼서 물가 상승률을 약간 반영해주는 인상률, 굉장히 미비하게 지금 올려주고 있지만 어쨌든 올라. 어쨌든 올라. 그 다음에 이제 승진을 해서 급이 바뀌면 또 올라요.
그래서 계속 오르는 것만 있어. 내리는 거는 이제 큰 징계를 받거나 이러지 않으면 내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산 정상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급하게 올라가서 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내려오는 시간은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빨리 내려오겠죠. 예,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그죠? 어쨌든 천천히 올라간다 이거예요. 예, 언제까지? 만 60세까지. 현재는 정년퇴직 60세인데 요거 이제 65세로 바꿀까 말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곧 이제 인원이 많이 없어지니까 만 65세까지는 더 장점이 되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연금도 현재는 국민연금보다는 좋습니다.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주고 있어. 세금으로 보전도 해주고 있어요. 지급을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공무원연금이 좋은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국민연금도 언젠가는 뭐 고갈되고 어쩌고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현재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 연금이 나빠서 난 안 하겠어요. 그럼 국민연금도 못 넣는 거야.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라고. 근데 의무라서 안 넣을 수는 없어. 안 넣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런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칼퇴하고 싶으면 칼퇴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뭐 상명하복처럼 야 그러면 뭐 저기서 이런 것도 있는 데도 있겠지만 워낙 조직이 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급 공무원이 뭐 저기 뭐 높은 부서장한테 혼나고 깨지고 뭐 이런 거 일반 회사에서 보는 주로 인격 모독당하고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요즘 없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나 이제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죠. 항상 하는 얘기죠. 단점. 가장 큰 건 급여입니다. 급여. 물가랑 안 맞는다. 급여가. 구급 1호봉 뭐 180, 190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요즘 웬만하면 300만 원 주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말 어떻게 할 수 없고. 물론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따져보면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구급 1호봉 거를 계속해서 수당을 넣어가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고 시작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만하게 올라간다 계속해서. 만만하게 올라가서 안 잘리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계속 세이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직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닐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요 공무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인수인계가 요즘 좀 부실하다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데 그 자리를 일반 회사처럼 우리가 뭐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도 상대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좀 부실해. 그거는 뭐 서로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속 시원하게 그게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겪으면서 계속 이거를 고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요게 힘들어요.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처음에. 근데 이게 2, 3년마다 이제 부서를 바꿔요. 한 곳에만 계속 있게 안 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일이 생긴단 말이죠. 새로운 업무가 떨어지고.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20대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지만 점점점 연차가 늘어나면 그래도 어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됩니다. 어떻게든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 이제 또 역시 급여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민원인. 자, 민원이라는 거는 무서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민원인이라 그럴까? 민원. 뭔가를 원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정부 기관,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 구청, 뭐 시청 이런 데 가서 뭘 내고 뭘 문서를 떼달라 그러는 거. 그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제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내가 뭐 가령 뭐 집을 사야 되는데 뭐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 왜 내라 그러지? 이런 거잖아, 일종의.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오지 않아. 바쁜데 오는 거잖아, 막. 자기 일이 있는데 오는 거잖아. 상금 타러 와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오겠어. 너무 고맙다 그러지. 근데 상금 타러 오진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권력, 공권력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과태료 같은 거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과태료 뭐 쓰레기 봉투 같은 거 그런 거 내면 어떡하냐? 그거 왜 저 벌금 물리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더 많다는 거죠. 저도 가끔 무슨 서류 내고 뭐 내고 무슨 뭐 하라 그럴 때 가면 좀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 좀 해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나 이제 회사로 따지면 소비자가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장사를 하더라도 진상 손님들 있잖아. 어쩔 수 없잖아. 진짜 맨날 맨날 진상 손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 고맙다고 부르고 어떤 사람 줄 서 있고 먹으려고 줄 서 있고 자영업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각이 돼 있는 거야 공무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절대 값이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단점으로 하는데 뭐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단점이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업무라고 생각하면 그냥 업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공무원이 되겠다. 예, 마음 먹었으면 요거예요, 요거. 예, 요거를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하는 건 또 쉬워요. 공부는 그냥 앉아서 하면 되잖아. 합격하기는 어렵다. 합격하기. 예? 합격하기 어렵다. 왜? 어쨌든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내가 지원한 뭐 직렬이라든지 지역에 나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경쟁자가 되는 거고 나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는 거야. 가령 뭐 점수대로 얘기하자면 가령 나는 85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90점대가 한 200명이 왔어. 그럼 그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잖아. 난 떨어지고. 85점은 그 나쁜 점수가 아닌데. 상대평가라 그런 거야. 절대평가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몇 점 넘으면 합격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100점짜리 10명 뽑는데 100점짜리 9명이 오고 1명이 90점이야. 난 85점인데. 그럼 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예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골고루 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많아요. 아래쪽에.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많이 포진돼 있어. 50점대, 60점대 굉장히 많습니다. 50% 이상 거기야 다. 예? 절반은 다 그쪽에 가 있다고. 위쪽에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2대1이나 3대1 정도 경쟁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의 위치입니다. 나의 위치. 나의 위치가 어디로 갈 건지. 처음에는 어딘지 몰라요. 공부하다 보면 하루 10시간씩 1년만 꾸준히 공부하면 거의 9개월, 10개월, 11개월 차 거의 이제 다 시험에 다가왔을 때 되면 내가 85점 정도, 90점 정도에 왔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번 시험 힘들구나는 걸 본인이 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갔을 때 또 초인적인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5점을 준의 수준 정도가 갑자기 95점을 맞고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공부를 한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장점, 단점 뭐 많습니다. 그러나 돼야 공무원이다. 뭐 단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내라 그러면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큰 틀에서만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요. 가장 힘든 일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입니다. 저. 유튜브 찍고 있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것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가령 회사원들은 야 회사 너무 싫다, 너무 다니기 힘들다. 그다음에 뭐 공무원은 공무원, 야 공무원 진짜 힘들어, 하지 마.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잘 생각. 그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가 제일 힘들죠. 제일 짜증나고 제일 하기 싫죠.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힘드니까 그걸 잘 참고 남들 게 커 보이지만 남들 거 커 보이지 않아요. 남들 거 너무 탐내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의지를 가지고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언젠가는 또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